세계 최고 장수국가 일본 도쿄에는 1971년도에 세운 일본 최초 노화 장수 연구소인 도쿄 건강장수 의료센터가 있습니다. 도쿄 건강장수 의료센터는 의학연구 성과를 분석한 뒤 확실히 효과가 있다는 것을 엄선하여 영양, 운동, 만성질환, 노년의학 등 분야별 전문가 59명이 참여해서 건강장수 가이드라인 12가지 수칙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일본의 보건복지부에 해당하는 후생노동성에서 의료복지 정책에도 반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내용을 기반으로 건강장수를 위한 종합 처방전이자 99세까지 활발하게 세상을 돌아다니며 살아가는 건강장수 가이드라인을 준비했습니다. 첫째, 하루에 먹는 음식 종류를 최대 10가지로 늘려라. 우리는 흔히 무엇을 먹어야지 건강에 좋은지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도쿄 건강장수 의료센터는 무엇을 먹느냐보다 매일 먹는 음식의 종류를 다양하게 해야 된다고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매일 조금이라도 먹으면 좋은 음식 10가지를 제시합니다. 생선 또는 건어물, 식용기름 또는 버터, 살코기 등 고기류, 단백질, 치즈, 우유, 요구르트 등 유제품, 신선한 녹황색 채소, 김, 톳, 다시마 등 해조류, 감자, 고구마 등 당질류, 계란, 두부, 유부 등 공식품, 그리고 과일입니다. 저는 이걸 보고 좋아하는 것만 먹던 식습관에서 식탁에 올라온 음식은 조금이라도 먹어보기로 바꿨는데요. 사실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음식, 새로운 식재료에 도전하기보단 익숙한 음식 서너 가지만 먹게 되거든요. 하지만 나이 들수록 다양한 음식을 충분히 먹어야 합니다. 영양 공급이 충분히 이루어지려면 매일 생선, 살코기, 우유, 녹황색 채소, 계란, 두부, 해조류, 과일 등 10가지 음식을 먹는 게 좋습니다. 나이 들수록 의식적으로 챙겨 먹어야 합니다. 최소 8가지는 드시고 특히 고령자는 매일 자기 체중의 1kg당 단백질 1g은 챙겨야 근손실을 방지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건강장수 12조 두 번째는 구강관리를 철저히 해서 씹는 힘을 지켜라입니다. 잘 먹으려면 씹는 힘을 지켜야 합니다. 치아가 빠지면 씹는 힘도 줄어 음식 섭취량이 줄어듭니다. 저작을 통한 뇌자극도 줄어서 치매 위험도도 높아집니다. 치과 검진을 철저히 하고 빠진 치아를 방치하면 안 됩니다. 구강 건강 지키는 자세한 방법은 지난 글 쓰는 닥터 입 건강이 전신 건강이다 편을 참고하세요. 이미 보신 분 그대로 실천하시면 됩니다. 자, 이 사진은 독일 지하철역에 있는 계단 권장 캠페인입니다. 에스컬레이터 입구 바닥에 뚱뚱한 사람을 그려놓고 계단 입구 쪽에는 날씬한 사람을 그려놓았습니다. 계단을 오르면 뱃살을 줄일 수 있다는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한 것이죠. 여러분, 어떤 모습이 되고 싶으세요? 세 번째, 일상생활 운동으로 근력과 보행력을 키우자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일상생활 운동입니다. 헬스클럽 가서 땀 빼는 것도 좋지만 일상생활 속에서 근력과 보행력을 키우는 운동을 하라는 얘기죠. 그래야 매일 실천할 수 있고 체력뿐만 아니라 지구력도 키울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런 목적으로 추천하는 것은 계단 오르기입니다. 길 가다 계단이 보이면 솔직히 이걸 어떻게 오르나 하셨죠? 이제는 아이고 계단이 여기 있네, 반갑다 계단아 하면서 오르세요. 또 한 가지 추천하는 생활 습관은 큰 보폭 걷기입니다. 보폭을 10cm만 늘려도 10년은 젊어집니다. 얌전히 걷기만 하면 근력이 나중에는 떨어집니다. 걷는 노인이 많은 곳으로 알려진 아이치현 주민을 대상으로 이뤄진 걷기와 노화 연구를 보면 6년 동안 걷기를 열심히 했는데 이 등 근육이 25% 감소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 등 근육이 약해지면 상체는 앞으로 숙여지고 꾸부정한 자세가 됩니다. 낙상 위험이 커지고 밥 먹다가 살에 걸리기도 쉽습니다. 이 걷기만 한 사람은 쥐는 악력도 11% 줄었습니다. 걷기가 노화로 인한 근육 손실을 막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쿄 건강장수 의료센터는 이 연구로 열심히 걸으면 노년 건강이 유지될 것이라는 믿음이 깨졌다고 했습니다. 걷기만으로는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보폭 10cm 늘리기입니다. 그러면 하체 근육이 자연스럽게 단련되고 보행 속도는 10년 빨라집니다. 네 번째는 하루 한 번 이상 외출하고 사람들과 어울려라입니다. 65세 이상에서 동호회, 친목회 등 그룹 활동을 한 사람의 3년 후 사망 위험이 그걸 안 한 사람보다 40% 낮아졌다고 합니다. 도쿄 건강장수 의료센터는 사회활동과 노쇠의 연관성을 알아보기 위해 도쿄 북쪽 인근 가시아 지역에 사는 65세 이상 약 5만 명을 대상으로 이 노쇠 정도를 수년간 추적 관찰했는데요. 정기적으로 운동하거나 친구들과 어울려 장기를 두거나 영화를 보러 다니고 자원봉사에 나가는 등 운동, 문화,
봉사라는 이 3박자를 갖춘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비교했습니다. 조사 결과 셋을 모두 하지 않은 사람은 노쇠로 독립적인 생활을 못할 위험이 3박자를 갖춘 이보다 16배나 높게 나왔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뭐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 흥미로운 부분은 다음입니다. 운동을 전혀 하지 않고 친구들과 어울려서 노는 사람, 이 문화활동과 봉사는 안 하고 혼자서 운동만 정기적으로 한 사람, 둘 중 누가 더 건강했을까요? 어쨌든 운동한 사람이 운동 안 한 사람보다 건강할 것이다 라는 예상을 뒤엎고 사람들과 어울리며 문화를 즐긴 사람이 더 건강했습니다. 나홀로 운동하는 혼동족의 노쇠 위험은 무려 3배나 더 크다는 연구 결과가 나온 겁니다. 물론 운동 다 소용없다, 운동하지 말아라 이런 말 절대 아닙니다. 운동하면 건강해집니다.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게 이 사회적 교류라는 말이죠. 주변에서 보면 별다른 운동을 하지 않았는데도 매우 건강해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매사가 활동적이고 남과 잘 어울리는 사람입니다. 다양한 사회활동을 하다 보면 여기저기 돌아다니게 되는데 그게 운동을 안 한 것을 만회합니다. 이 사회활동이 사회적 고립으로 생기는 건강상 악영향을 차단하는 것이죠. 일본에서는 노쇠 변화를 측정하는 지표에 예전보다 외출 횟수가 줄었습니까? 라는 물음이 꼭 들어있습니다. 일주일에 몇 번 남과 어울려 식사하는지도 꼭 확인하죠. 혼자보다는 여럿이 어울려야 이 노쇠 위험이 적다는 의미입니다. 이 장년층이 이를 일찍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노년이 더 건강해진다는 통계도 나와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구독자 여러분, 일상이 바빠 연락하지 못했던 친구, 가족, 지인이 있으신가요? 떠오르는 얼굴이 있으시다면 오래간만에 안부전화를 걸어서 만나보는 건 어떠신가요? 다섯째는 호기심을 키우고 낙천적인 백세인들의 마음을 따라하자입니다. 이 나이가 들어도 호기심을 잃지 않고 사람들과 어울려서 매일 평소와 다른 맛을 즐기고 다른 색깔의 옷을 입어보고 다른 길거리를 다니며 다른 뉴스로 사람들과 대화를 나눠보세요. 그러면 백세가 짧을 겁니다. 여섯째, 다치지 않는 집안 환경을 만들 것. 특히 나이 들어 낙상을 우습게 봤다가는 큰일 납니다. 이 낙상 후 골절로 누워있는 생활을 한두 달만 하면 근육이 쫙 빠지고 혈액순환이 느려져 심혈관으로 사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이 들어 넘어지면 삶이 무너지는 겁니다. 일본 후생성 통계에 따르면요, 가정에서 일어난 낙상 사고로 한 해 13,000여 명 정도가 세상을 떠납니다. 이 수치는 교통사고 사망보다 3배가량 많습니다. 고령층에서는 낙상이 교통사고보다 훨씬 더 빈번하고 위험한 거죠. 야외나 길거리보다 이 집안에서 발생하는 낙상이 가장 많습니다. 가정에서는 목욕탕에서 많이 넘어집니다. 어르신 계신 집안에서는 욕조와 변기 주변 곳곳에 손잡이를 달고 미끄럼 방지 바닥 시설을 갖춰야 합니다. 계단이나 복도에도 난간 손잡이를 다는 게 좋습니다. 집안에 널브러진 방석이나 잡동사니, 진공 정수기 코드 등에도 발이 걸려 잘 넘어집니다. 자다가 일어나 화장실 가다가도 많이 넘어집니다. 바닥 쪽으로 작은 실내등을 켜고 잠자리에 들거나 이 사람이 가까워지면 자동으로 전등되는 조그만 전구를 쓰는 것이 권장됩니다. 침대는 가능한 한 높이가 낮은 것을 쓰고요. 침대에서 일어났을 때 화장실이 정면으로 보이는 방향이 되도록 침대 위치를 둬야 됩니다. 이 노인은 바깥 출입을 하면서 신발을 벗고 신을 때 넘어질 수 있습니다. 현관에 작은 의자나 손잡이를 두는 게 좋습니다. 집안에서 미끄러운 양말이나 슬리퍼는 피해주세요. 또 고령자는 식사하다가 살에 걸려서 음식이 폐로 들어가 염증을 일으키는 흡인성 폐렴을 조심해야 합니다. 식사할 때는 조금씩 천천히 잘 씹어서 먹어야 합니다. 씹고 있는 사람에게 말을 걸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고개를 숙이고 식사를 하면 음식이 폐로 들어갈 가능성이 크니 허리를 곧게 펴고 식사를 하는 게 좋습니다. 자, 지금까지 99세까지 팔팔하게 사는 건강장수 12조 절반을 마쳤습니다. 내용이 꽤 되죠? 남은 6가지 수칙은 다음 편에 이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채널 오건광 구독하시면 글쓰는 닥터의 새 영상을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으니까요. 좋아요, 구독, 알림 버튼 꼭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도쿄 건강장수 의료센터의 건강장수 12조 후편에서 다시 만나요.